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학부모 연수를 맡은 두루초 문상혁이고요. 제가 강의 교환을 표준 교환으로 하려다가 일단은 이 방향성을 잡는 강의라서 그 형식은 똑같거든요. 형식은 똑같은데 제가 몇 가지 좀 이제 강조드릴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교환은 다른 걸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그 양해해 주시고요. 일단은 네, 교환을 먼저 공유하겠습니다. 혹시 보이실까요? 네, 보입니다. 네. 저는 강의 주제를 가정에서 시작하는 AI 시대 공부법이라고 잡아봤고요. 사실 이 제목보다는 밑에가 핵심이에요. 이제 부모와 함께 만드는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를 주제로 이제 이제 교환을 잡아봤는데, 일단은, 대상은 초등학교 학부모 대상으로 좀 이제 중심으로 설계를 했고, 네,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강사 소개를 이거는 뭐 제가 직접 소개할 건 아니고 저기 하실 때 이제 학부모 연수는 강사 소개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학부모님들은 강의 내용도 보기도 하지만은 일단 강사가 이제 신뢰할 수 있는지를 좀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여기에 AI 관련만 좀 이력을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제가 연구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저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생성형 AI 기반으로 연구를 많이 했다고 일단은 소개를 했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오늘의 하는 것도 이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정에서 일단 방향 전체가 이렇게 갑니다. 처음에는 지금 시대를 진단을 하고 그리고 그 시대를 진단한 결과를 보면은 한 가지 생각으로 기결이 돼요. 일단은 들어오는 거 이제 생성형 AI라는 게 좀 챗GPT를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들어오죠. 네, 그리고 여기도 이제 프로필 사진에 저기 지브리 스타일로 많이 하신 분들 계신데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소개를 하면서 이제 관심을 끌면서 근데 이제 학부모 그러니까 교사 입장에서도 이제 이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되게 우려점이 되게 많은데 이제 가정에서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사용을 안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아니면 사용을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이제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같이 키워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피할 수 없으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중점을 맞춰서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요런 사진들 하나 이제 뭐 참여한 것들을 하면서 이제 교사로서 생각했던 고민들, 선생님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나왔던 고민들을 좀 주제와 연관해서 좀 하시면은 좀 처음에 이제 휴대폰을 하시다가 휴대폰 내려놓으시고 좀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교환에는 이렇게 넣을 예정이에요. 저 부분은 빼고 이제 자기의 소개들을 넣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넣어서 할 예정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표준 교환을 제가 개발을 하면서도 아니면 다른 분들의 표준 교환을 보면서도 공통 형식이 한 60%, 70%가 있으면 결국 제가 넣어야 될 부분이 30%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 30%를 어디다가 넣어야 될지 좀 친절하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좀 구성을 했고요. 네, 순서 안내는 이제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네, 각각 이제 강의 교환에 대해서 숙제가 돼 있으시면은 이제 첫째 줄, 둘째 줄 해가지고 좀 소개를 좀 할 수 있는데, 뭐 이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보다는 이제 보통 학부모 강의가 한 시간 내외로 이제 보통 요청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냥 간략하게 보여주시고 소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AI가 바꿀 세상 어디까지 왔을까요? 해서 지금 우리가 요 시대에서 지금 어느 기술까지 발전했는지를 이제 저는 이제 좀 최신 정보 중심으로 써봤어요. 근데 이제 교환이 사실 생명력이 되게 짧아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자신이 아는 최신 것들을 좀 바꿔 가시면서 직접 보여주시는 게 좀 효과성이 높습니다. 일단 이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교사들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어른들이 아이들의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우리의 교육이 과연 역량을 키우는 게 맞는지, 아니면 뭐 깊이 있는 학습을 하는 게 맞는지,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시죠. 아니면은 뭐 그냥
뭐 입시 제도랑 좀 연관해서 하자면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학교가 계속 운영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좀 하루에서 좀 질문을 좀 던져보고요. 그리고 이 자료는 제가 찾아가는 학교 연수 그 자료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 이제 그 창의재단에 있는 거. 근데 거기는 공식 자료에서 가져오면서 이제 요 자료에 대해서도 이제 그거 그 좀 어디서 가져온지를 설명을 하고 이 찾아가는 학교 연수에 대한 좀 설명도 한 30초나 1분 정도 해가지고 이런 일환으로 네, 이런 고민에서 시작해서 이 연수가 좀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좀 명확히 말씀 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시대 진단이 들어가는데요. 여기 보면은 챗 GPT 이제 설명회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샘 알트만은 아니지만 일단은 샘 알트만이라는 사람이 2025년 2월 15일 날에 일본의 이제 최고 명문 대학교인 동경대학교 연설에서 얼마 안 됐죠. 제가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연설을 했는데 좀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이제 동경대생들을 앞에 이제 두고 이제 졸업 연수하러 갔는데 어, GPT-4보다 좀 자신이 이제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는 졸업생들은 손을 들어보라 그래요. 근데 많이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3분의 1 정도는 들어서 좀 제법 들거든요. 샘 알트만이 그건 이제 유도된 질문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GPT-5보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GPT-5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그럼 GPT-5보다 본인들이 수학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냐? 아니면 개발자로서 아니면은 뭐 어떤 측면, 뭐 어떤 분야에서 좀 더 뛰어날 수 있을 것 같냐라는 질문을 해요. 그래서 손을 들어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손을 많이 들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동경대생들이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 손을 들거든요. 근데 샘 알트만이 여러분 중 단 한 명도 아니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GPT-5보다 더 뛰어나게 될 수는 없을 거라고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자기가 공개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마무리가 되고 정확하게 이 말해요.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 인간이 이제 AI보다 더 뛰어난 역량을 보이는 거는 GPT-5로 이후부터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게 코인텔리전스의 시대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 되거든요. 뭐냐면은 지능이라는 게 그동안은 개개별의 이제 인간들이 가지고 있고 이제 뭐 그런 하나의 자원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AI라는 게 이제 뭐 요새도 뭐 한국에서도 이제 모두가 AI를 쓸 권리라는 게 들어오기 그런 말도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해보라고. 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네, 그랬을 때 어, 네, 그 이제 아이들도 이제 미래를 살아가는 시대에서 네, 이제 AI와 이제 공생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같이 존재하면서 그리고 이제 도구적으로 활용을 하든 아니면 종속이 되는 그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마디 더 하는데 10년 뒤 세상은 저희도 살아가거든요. 학생뿐만 아니라. 네, 저희도 이제 뭐 10년 뒤에 뭐 고인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 더 이상 사회 참여를 하지 않는 나이대는 거의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도 해요. 학부모님들도 이제 살아가실 거고, 교사인 저희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에 접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이들한테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를 고민을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같이 이제 고민을 해보고 실제적으로 실습까지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유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방금 GPT 이제 그샘 알트만의 연설에서 동경대생이 아닌 우리 아이에 끌어오는 거죠. 당장 다가올 몇 달 안 남은 미래에서 이제 가장 우수한다는 동경대 학생들도 안 되는데, 그럼 우리의 아이는 AI보다 뭐 수학 문제뿐만 아니라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답은 당연히 안 나오겠죠. 뭐 걱정되시기도 할 거고, 아니면 반감도 드시기도 할 거예요. 일단은 먼저 이렇게 하고 답은 하지 않아요. 그냥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하고 그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빌 게이츠에 대한 발언도 이제 이거는 뭐 이제 시간이 좀 있으시면은 좀 자세히 설명을 하시고 없으시면은 바로 이걸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 대한 것도 좀 이제 좀 도움이 되시라고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빌 게이츠는 다 유명하죠. 네, 유명한 사람인데 이제 2월 13일 날에 이런 말을 해요. AI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능을 본질적으로 무료로 만들 것이다. 자, 이 말만 보면은 사실 너무 어려운 말인데 이제 여기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그동안에 인간은 지능차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아니면은 그 지능차가 뭐 이제 사실 뭐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이제 법률가가 되기도 하고 거의 전문가가 많이 되잖아요. 의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시장 경제 체제에서 그런 이제 물질적인 보상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이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한테 많이 배분을 하면서 유지가 됐죠. 그런 이 지능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지능은 유료죠, 사실. 네, 이제 뭐 지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지능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코스트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AI라는 게 점점 고도화되고 전문화가 되면서 이제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어차피 비용은 줄어드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의사가 아니더라도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당장에 내가 지금 교육도 이제 우리는 교육이죠. 근데 지금 당장 교육부터 이제 우리가 비싼 가외를 받지 않고서도 어느 정도 이제 뭐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것도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할 거지만 그런 것들이 점점 개선이 되면서 좀 우리가 좀 본질적으로 무료로 가고 있는 방향이 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여기까지 말씀하면은 그냥 대략 알아들으시고 정확하게는 모르시는데 이거를 좀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바로 이제 직접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거는 제가 직접 이제 가면은 이 휴대폰을 하면서 이제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과정을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보면 그 다음 장면에 이런 사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GPT나 아니면 제미나이 앱을 키셔가지고 사진 인식을 시키세요. 실시간으로. 네, 사진 인식을 시킨 다음에 이제 실시간으로 이거 하기 전에 이 문제를 이제 인간한테 물어보는 거죠. 어떤 이 문제를 보시고 어떤 수학적 개념이 들어갔냐고 이제 물어보시면은 뭐 이제 대부분의 이제 선생님들은 뭐 최소 공배수라는 말이 바로 나오세요. 근데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그냥 뭐 말씀 없으시기도 하고 좀 긴가민가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GPT가 이 문제를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어떤 개념이 있는지 아니면 이 문제를 풀어주는데 좀 설명을 좀 하면서 해줘. 뭐 바로 답은 알려주지 말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최소 공배수라는 그거를 음성 모드로 이제 했을 때 그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 앞에서.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거는 직접 보여드리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실제 사례로 또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말을 해요. 이제 뭐 더 이야기는 다 하시기 나름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제 푸시가 하나 뜨는 거예요. 이제 한 4시쯤에. 그래서 요새 뭐 강남의 할머니들은 이제 오답 노트를 이제 손녀들을 위해서 뭐 생성형 AI를 활용한다 뭐 그런 것들이 막 뜨더라고요. 뭐 알고리즘 때문에 뜬 것 같은데 아니 무슨 소리야 해가지고 이제 보는데 이제 어 그렇지. 네, 요렇게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정답은 1470이야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제가 일부러 넣었거든요. 틀렸거든요. 네. 제가 아까 최종 배수를 했나요? 최대 공약수인데, 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최소 공배수로 이제 오답을 일부러 적어 놨어요. 근데 이건 최대 공약수 문제인데, 이제 이렇게 인식을 시켜보면은, 어, 왜 오답인지에 대해서도 그 학생의 그러니까 원인을 분석을 해주기도 해요. 네, 네, 이런 쉬운 것들은 분석을 해주고, 제가 이제 뭐 기하나 여러 가지도 해봤는데, 원래는 GPT가 언어 모델이라서 수학은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고급 모델로 가니까 이제 이제 거의 되더라고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해봤는데, 네, 지금 또 뭐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니까 뭐 최근에 뭐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문제도 이제 거의 다 풀 수 있는 정도로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하면은 그러면 우리 부모가 가면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할 건데 저 오늘 강의는 이 하는 거를 드리는 건 아니죠. 이렇게 하는 건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고 이미 이제 AI라는 게 지식적으로는 이제 사람의 효율보다 네, 이제 뭐 거의 비교 안 될 정도로 이제 많이 발전했다는 걸 보여드리고
그리고 AI라는 거는 단순히 정답만이 아니라 지금 사고 과정을 분석하는 지점까지 도달을 했고, 심지어 더 가서 이 사고 과정을 우리가 들여다보는데 뭐 최신 거 보니까 이거를 거짓말하는 것도 숨긴다 하더라고요. 네, 뭐 그런 거 있기는 한데 뭐 그거는 요 강의에서는 필요는 없으니까 일단은 뒤로 넘기고요. 네, 영어도 사실 이제 좀 보여드리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이제 저기 GPT나 제미나이한테 뭐 미국 발음으로 제가 이거를 먼저 말하고 이제 나 영어 공부할 거야 하고 이거를 영어로 말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미국 발음으로 대답해줘 아니면 영국 발음으로 발음해줘 하면은 이제 그것도 언어 모델에 따라 다른데 콩글리시로 하는 애도 있고 원어민 발음으로 하는 애도 있는데 그건 이제 잘 선택하셔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AI가 이렇게 상황극을 연습할 수 있으면은 영학습이 달라지지 않을까. 근데 이제 AI가 이제 아이의 사고를 분석하고 목소리까지 친구처럼 들려주는 세상인데, 근데 이거는 사실 안 해본 사람의 기대죠. 왜냐면은 아이들은요, 둘이 있으면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네. 사실 이런 도구가 훌륭한데 아이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거를 이제 점점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AI 보조 교사는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해서도 좀 보여드려서 이제 학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니까 이건 좀 넣어봤어요. 이거 영상은 넘어갈게요. 이거 보시면은 그냥 학교 모습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좀 나오는데 뭐 VR이 나오기도 하고 AITT가 나오기도 하고 뭐 다른 뭐 코스웨어 나오기도 하는데 이 영상은 선생님 필요에 따라서 네, 그 맞는 거를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영상은 제가 교환을 제공을 안 해서 이거는 현재 학교 모습에 어울리는 거 우리 학교 모습 찍으셔도 되고 그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학교 모습은요. 근데 본인이 다니는 학교 모습에 그대로 멈춰 있거든요. 근데 그 뭐 되게 잘 아실 거예요. 뭐그 옛날 이야기를 좀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현재 학교가 이렇다고 하면은 저희는 놀랍지 않은데 부모님들 되게 놀라워하세요. 그리고 이미 시작된 변화고 학교도 바뀌고 있고 그리고 교실은 지금 이미 조용히 진화하고 있다. 조용히라는 말은 이제 뭐 사회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교육 환경이 크가지 큰 변화를 그냥 설명을 드려요. 학습 도구 측면에서는 이제 종이 교과서나 문제집 동영상 강의가 이제 좀 이제 기존에 했던 양식이면은 이제 이거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AI 기반 보조 교사가 이제 코스해야겠죠. 근데 뭐 AI 시스템이 작동을 잘 안 하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LMS 관리 시스템, 디지털 교과서, 채팅형 튜터 같은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시작점이다. 네, 그래서 콘텐츠를 그냥 주입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이가 질문하면 이끄는 도구로서 이제 좀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뭐 이거는 저희가 이제 나중에 볼 거고요. 교사도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문제를 풀게 하고 답을 평가하는 이제 강의식 수업이 옛날이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개정 교육 과정에서 2022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이제 교육 과정에서는 이런 거는 있지만 이제 정말로 변하고 있는 게 현장에 있는 거죠. 우리가 코치로서 학습 촉진자로서의 이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거는 이미 뭐 지금 하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더 상위 개념에서 뭐 AI뿐만이 아니라 뭐 사회정서 교육을 하든 아니면은 뭐 지금 개념 기반 학습을 하시든 그거를 할 때 메타인지적 관점에서 우리가 많이 질문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하이터치 하이테크도 이제 좀 개념을 좀 언급을 하면서 이제 정서적 교육자 역할도 하면서 그냥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건데 근데 이제 답을 알려주는 역할에서 그냥 질문을 유도하고 사고를 열어주는 역할로 되게 역할이 좀 심화적이고 좀 더 이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역할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학부모도 바뀌셔야겠죠. 학부모도 학습 결과를 네, 단순히 관찰하고 그냥 그러니까 그냥 학원 관리 하시는 거죠. 그리고 숙제 했니 안 했니, 그다음에 성적표 나오면은 잘했니 못했냐는 그런 조력자 역할을 떠나서 이제 아이가 이제 이런 도구들을 활용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코치로 좀 전환이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아이가 단순히 그 도구를 혼자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함께 읽고 해석을 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아이는 스스로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다수의 아이들은 해보시면은 그게 아이는 질문을 하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 거짓말이죠. 그는 3살, 4살 때는 호기심에 하지만 부모님이 사실 답을 안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바쁘시면은 안 알려주기 시작하면 애들 스스로 질문 안 하거든요.
그리고 질문을 하는 아이를 가르쳐 주기 이전에 이제 다른 개념도 이제 짚을 건데, 일단은 부모님이 질문을 함께 만들고 답변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대화자로서의 가정에서 역할을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AI가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외국의 사례도 살펴보면서 지금 많은 학부모들이 시도하고 있는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면서 가정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셔라라고 하시는 방향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교사는 코치, 부모는 파트너, 아이는 주인공이다. 항상 이 아이와 학생이 중심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이거는 그냥 제 사례인데요. 그냥 이제 저는 이제 2시간 강의를 이제 상정하고 넣어가지고 그냥 뭐 미술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생성형으로 뭐 요렇게 저는 이제 반에서 예시 작품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 경험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시간 부족하다 싶으시면 빼셔도 될 것 같고 저는 이거는 꼭 넣었으면 좋겠거든요. 이제 AIDT를 하는 학급에서 이제 제가 보는 관찰점은 뭐냐면은 쉬는 시간에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생겨요. 이게 비록 단순한 그냥 지금 AIDT 영어든 수학이든 단순 드릴링이라 하더라도 혼자서 공부하는 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모두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챗봇을 이용해서 이제 사회과 학습을 도와주는 거를 좀 보여드릴 텐데, 그때도 쉬는 시간에 본인이 궁금한 거를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해석하고 피드백을 받는 아이들이 관찰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얘들 놔둘 게 아니라, 이제 교사들도 여기에 관여를 하면서 같이 이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피드백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무슨 받는지를 관찰하는데 네, 이런 교실에서의 그거를 말씀드리고 이제 가정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자연스럽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나의 교실 사례 넣으시고요. 앞에 거는 표준 교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앞에 계속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교육 환경 속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하고, 이제 앞에 이제 거의 뭐 사전 설명 다 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가면 되는데, 근데 이제 AI 시대에 인간이 남는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하자면 지식이라는 거는 이제 무용해요. 왜냐면은 뭐 지식 자체가 쓸모없는 건 아니고 그냥 손쉽게 지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아이가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하면은 이제 질문하는 능력이라는 걸로 이제 기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AI 시대는 정답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답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상대적인 말인데, 이제 올바른 질문을 하면은 내가 이제 정답을 쉽게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정답이라는 걸 찾아가면서 내가 이 정답이 오답인지 정답인지도 알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앞에 영상에 좀 전제를 한 건데, AI 도구의 필연적 사용을 좀 전제하면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정답을 말해주는 존재가 이제 인간에서 이제 AI로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조교사도 그게 하나가 될 수 있겠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그거죠. 이제 우리는 지금 표준화된 걸로 해가지고 이제 교육을 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호기심이 생기고 질문을 했을 때 정의되지 않은 여러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찾아내고 스스로 궁금증을 자아내고 그리고 그 질문을 구조화를 하는 힘이 있어야 그 답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들 아이들은 질문을 잘하는 아이죠. 질문을 잘하는 아이고 그 시대에서는 AI가 주지 못하는 질문의 감각, 통찰, 맥락이 남는데 그러면 이런 아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런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합니다. 자, 앞에 영상도 요약을 하자면은 이거예요. 결국은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요, 아이들 대부분 질문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호기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야 세상에 대한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크게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호기심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먼저 고민을 해보셔야 되죠. 우리가 이 기술만 단지 오늘 배우는 수업이, 그러니까 이것만 배웠을 때 우리 아이는 질문을 안 해요라는 게 무조건 그게 오거든요. 네, 저한테 말도 안 하는데 무슨 질문을 하겠어요라고 하는데, 그리고 AI를 아무리 갖다 놔도 대부분 아이들 챗봇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AI 튜터 뭐 할아버지가 와도 이제 질문 없는 배움이라는 건 무의미하고 이 질문은 호기심에서 유발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질문은 단순 기능이 아니라 의지이자 태도인데, 이거에 이제 초점이 가는 거죠. 가정에서 어떻게 이거를 키워줄 것인가.
네, 아이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같이 사용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럼 교육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도덕적 측면에서 살펴볼 건데요. 그리고 기술과 사람, 교육과 AI 조화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를 무조건 여기서는 좀 강조점을 두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제 가정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거든요. 보통 이 정도 강의를 하시면 30분 정도 지나가요. 네, 이제 네, 이 시간 좀 잘 보시고, 1시간 반 강의면은 좀 더 이제 앞에 30분이나 40분 정도 할애를 하시면 되고, 왜냐면은 이 뒤에 거는 기술적인 부분이고, 앞에에서 공감대가 얻지 못하면은 사실 뒤에 부분은 거의 따라 하시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앞에 부분에서 설득을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한 거는, 지금 기술이 이 정도 왔고, 그래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이렇다고 상정을 하고, 그러면 이거를 학교에서는 길러주고 있는데, 그럼 가정에서도 어떻게 길러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돼야겠죠. 근데 교육적 관점에서는 아이들은 미성숙한 존재죠. 그래서 비판적 사고력이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고, 뭐 최근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나왔는데, 저기 AI, 뭐 챗봇 둘이 뭐 이야기 하다가 뭐 저기 극단적 선택하는 아이들도 나오고, 뭐 집에서 안 나오는 아이들도 나오잖아요. 그 사실 단독 사용 되게 위험하죠. 재미나이가 뭐 15세 미만 사용하게 그거 뭐 한다고 나오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관점이 바뀌진 않죠. 네, 책임의 주체는 가정으로 바뀔 뿐이죠, 회사에서. 네, 왜냐면 그 약간의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한테 챗봇을 무분별하게 아니면 생성형 AI를 지어주는 건 되게 위험한 게,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는 연구 결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부분의 아이들한테는 교사 감독화에 도움은 되지만요. 그것도 좀 신중해야 될 게, 되게 민감성이 높은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되게 학습 능력이 낮거나 아니면 상당히 높은 친구들, 예를 들어서 미술로 따지자면은 미술 표현 능력이 되게 뛰어난 친구들은요. AI를 저는 이제 생성형 작품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좀 모방해가지고 자기 작품 업그레이드 하는 걸로 했는데 그 친구들은 그냥 극단값에 있는 아이들은 자신감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걔들은 하이터칭을 하거든요. 네. 하이터칭 한다는 게 그냥 제가 봐준다는 거예요. 그냥 AI 도움 없이. 그래서 아이의 상태를 물론 보시고, 이제 아이가 이제 여기서 중점은 그거예요. AI를 잘 활용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주 목표 중 하나가 되겠지만, 부모와 함께 하면서 부모와의 유대감도 같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로 좀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아이가 혼자 있을 때는 절대로 부모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보습학원만 해도 저기 저기 뭐냐 코스웨어 활용해도 뒤에서 감독하는 선생님 계시거든요. 왜냐면은 절대로 아이들 혼자 하지 않기 때문에 뭐 혼자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는 소수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요. 그리고 AI 언어 표현 수준이 아이의 발달 단계와 맞지 않을 수 있죠. 너무 어렵게 말하거나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이것들은 조율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윤리적 관점에서도 기술에 대해서 얘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몰라요. 누군가는 되게 무섭다고 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자기의 꿈에 대해서 좀 영향을 받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른들도 의존을 많이 했을 때 인지 능력이 없을 때 많이 낮아지잖아요. 낮아진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아이들도 요새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윤리적 관점에서도 이제 약간 이제 단독 사용은 옳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 혼자서 사용할 수 없는 거는 이제 데이터로도 증빙이 되고 있고 제가 실제로 했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충분히 이런 비판점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AI는 아이 곁에 둘 수 있죠. 네, 그리고 치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저기 코카콜라랑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모가 아무리 콜라를 안 먹이고 싶어도 콜라를 먹게 되는 그런 부모 몰래 먹게 되는 순간들이 많아요. 사탕도 그렇고. 그래서, 그리고 점점 더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했을 때, 그럼 그걸 피할 게 아니라 그 도구를 잘 사용하는 측면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아이가 지금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이라 했으니까 네, 어른이 같이 있으면서 이제 올바른 배움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서 부모 참여의 중요성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바른 AI 학습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AI는 이제 아이마다 배우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별화 맞춤을 해줘야겠죠. 왜냐면 수준이 안 맞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AI는 절대로 주가 될 수 없습니다. 조력자고 무조건 인간이 껴야 돼요. 아이들한테는. 보호자가. 왜냐면 돌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아니면은 아이가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무조건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고
우리가 진단했을 때 이게 쓸모가 없다. 아니면 내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하면 중지해야죠. 마치 그건 옳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학습의 방향은 무조건 보호자가 함께 잡아야 되고, 조력자라는 거는 이제 주로 하는 사람은 교사랑 부모란 말이죠. 네. 그래서 여기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보안성이 있는 거고, 이게 제일 가장 핵심이죠. 진짜 배움은요,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요. 누구와의? AI와가 아니라 그 교사나 부모요. 그래서 아이가 AI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른이 함께 했을 때 학습이 깊어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해서 네, 이 점을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려야 돼요. 이거는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Hi, my name is Sal Khan. I'm the founder of Khan Academy. 혹시 보이시나요? On Khan Academy. So 이거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부모죠. 이제 살만 칸이 이제 아들이랑 같이 GPT랑 학습하는 모습인데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하게 할게요. 뭐냐면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여기요. 질문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답을 바로 말하지 말라 그래요. 네, 답을 바로 말하지 말고 질문을 통해서 이 아이가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달라고 여기서 프롬프팅을 해주는 거죠. 실시간으로. 그러면은 여기 GPT가 you can ask a question, understands it himself. I'd be happy to adjacent and hypotenuse. 이렇게 좀 삼파법 비슷하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답에 가깝게 유도를 해줘요. 유도를 해주고 그러면 아이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뭐 올바른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제 유도한 대로 되고 있는지 이제 옆에서 계속 관찰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그거예요. 이 영상 2분짜리인데 부모가 있죠. 그리고 처음에 프롬프팅 해줄 때 그거를 무조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답을 바로 해주지 말라. 네, 이거는 생성형 AI 활용할 때 무조건 지켜야 되는 1원칙이라고 생각해요. 답을 바로 알려주는 교사도 그러니까 훌륭한 교사가 아니죠. 우리가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아이들이 이제 이 사고를 이제 확장해 가고 아니면은 좀 깊어가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교사의 이제 발화가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제 학교 다닐 때도 공부하고 교사 되고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 AI도 마찬가지죠. 근데 정답을 알려줄 수는 있어도 바로 알려주진 않고 계속해서 이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저는 이 예시를 해요. 저도 가외를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요. 훌륭한 가해 선생님과 그러니까 별로인 가해 선생님의 차이가 뭐냐면은 훌륭한 가해 선생님은요 답을 그날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생각하기에 최대한 많이 얘 인지적인 갈등을 일으켜 놓고 가버리죠. 네, 힌트는 좀 줄지언정. 근데 별로인 선생님은 그거죠. 애 틀리면 바로 답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답답해서. 그랬을 때 사실 인지적인 기능이 일어나지 않죠. 왜냐면 인지 갈등을 한 적이 없고 자기가 고민한 게 아니라 교사가 고민해서 낸 답이니까. 그거는 학생의 지식이 될 수도 없고 재구성의 기회도 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GPT도 그 교사의 역할로 봤을 때는 동일한 이제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꼭 강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부모들은요, 뭐 부모도 이제 스펙트럼이 다양하니까 뭐 교수님이 계실 수도 있고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 부분에서, 네네, 그 부분에서 좀 강조를 많이 해주시는 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질문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일부러 추가를 했거든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이 질문을 하세요. 우리 아이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선생님. 그러면은 질문을 하지 않는 건 제가 아까 호기심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호기심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 아이가 겁을 먹었을 수도 있죠. 네, 왜냐면은 그 허용적인 분위기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을 틀릴까 봐 안 하는 아이들은요. 그냥 그는 선생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존중받지 못한 경험이 많았을 때
부모한테 질문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니면 뭐 내성적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은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하는데 질문해봐, 질문해봐, 질문해봐 하면은 모르죠. 네.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경우에는 저기 제가 초일 담임을 5년 동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잘 모를 때는 아이들이 줄을 안 서면 화를 냈는데요. 제가 한마디 듣고 제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뭐냐면은 저 여자아이였는데 손을 들면 선생님 하면서 왜 하니까 선생님 줄 서는 법을 안 알려주셔서 저희가 줄을 못 서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제가 잘못했죠. 1학년인데. 근데 그 3월 달인데 제가 가르쳐 주고 뭘 저기 줄을 서는 거를 기대했어야 됐는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가정 환경이 다르고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도 다른데 질문해야 되는 방법을 모르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네,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사나 부모가 좀 허용적인 분위기를 해줘서 질문에 대해서 이제 그 질문이 비록 하찮다 하더라도 이제 그 말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해주고 그리고 이 정적인 강화를 주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이다. 그 생각에 대해서는 나중에 평가를 하는 거고, 계속해서 질문을 유도를 했을 때, 이제 아이의 호기심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이거는 뭐 5, 6학년 해당은 아니고요. 이제 1, 2가 아니라 한 3, 4학년 정도 해당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때 되면은 1, 2는요, 저 질문하지 말라고 해도 엄청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3, 4 정도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왜 궁금했는지 물어보는 거. 네, 이거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이제 좀 더 네,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절대 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저희가 수업할 때도, 수업 공개를 할 때도요, 수업 자체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은 되게 그 무례함을 떠나서 수업 비평의 기본에 대해서 사실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왜냐면은 수업을 보는 관점이 그 사람을 까기 위함이 아니라 나한테 어떤 가르침을 주는가, 그리고 어떤 그 아이들의 그 상호작용이나 아니면 이 수업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육적으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가를 이끌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수업에 관해서 이제 뭐 비평이나 아니면 사후협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똑같은 거죠. 이 질문에 대해 평가하기보다는 아이들한테 이제 네 저기 그 과정 자체에 대해서 좀 이제 하는 거죠. 왜냐면 네 그렇습니다. 이건 좀 넘어갈게요. 뒤에 좀 많아가지고 네, 이거 똑같은 내용이라 이거는 이제 요약한 거예요. 요약. 네, 한 줄 요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은 실컷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해봐야겠죠. 부모님하고. 일단 이거 저는 소개를 하거든요. 이거 제가 직접 지금 보여드리진 않을 텐데 거의 다 아실 거라서 우리 아이 AI라는 거를 좀 소개를 드려요. 이건 이제 섹션별로 있으니까 이제 요것도 이제 저는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GPT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냥 진짜 생성을 쓴 것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저기 그 챗봇인데 저기 뭐라고 하죠? 네, 좀 알고리즘 넣고 그냥 다 저장해가지고 좀 이제 유사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만든 챗봇도 있는데 그거 좀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이제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거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먼저 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보여드리면 좋은데요. 이 매직 스쿨 AI라는 거를 제가 한 번만 저기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어, 지금 잠시만요. 혹시 지금 화면 매직 스쿨 AI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아, 네네.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챗봇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거에서 저는 이제 여기 맞춤형 챗봇이라는 거를 저기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 커스터마이징 하는 이제 그 여러 개가 있는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이제 챗봇을 사용하다 보면은 지금 욕 같은 게 하면요. 욕 같은 거 하거나 여기 이제 영어로 욕돼 있죠. 그 다음에 저 윤석열 대통령 알려줘.
뭐 이런 거 제가 일부러 이거 점검 검증하려고 저기 학부모들한테 시켰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욕설을 하거나 정치인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실제로 저는 이제 사회 체포를 하는데 일단 좀 보여드리면은 여기 욕설을 하면은 이렇게 괴롭힘을 해서 이제 부모가 관찰이 가능해요. 교사도 바로 관찰이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선생님께서 우리의 대화를 모니터링하고 계신다라는 이런 장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 문제를 제가 물어보라 했어요. 왜냐면은 얘는 사회과 도우미로 제가 만들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초등학교 6학년 수준에 하고 10줄 넘어가지 않게 하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수준에서 이제 사회 민주주의 관해서만 좀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을 해놨기 때문에 그 수학 물어보면은 저기 수학에 대해서 답변 안 합니다. 그리고 사회 과목에 대해서 유도하죠. 이렇게 좀 질문해달라고. 네, 그리고 이제 정치인 개인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회 교과서에 나오기 때문에 답변을 합니다. 근데 김정은이나 네, 이제 여기 김정은이나 뭐 저기 뭐 최근에 이제 그 뭐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과 학습이랑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대화를 못하게 좀 수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준을 좀 낮춰서 유치원 수준으로 해달라, 중학교 수준으로 해달라고 했을 때 원래 이게 수준을 낮춰서 하는 거는요 거기 가능하고 이거는 제가 일부러 여기는 안 걸어놨는데 이것도 걸 수는 있거든요. 왜냐면은 뭐 근데 이거는 선행학습 금지법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서 그래 일부러 안 걸었어요. 저희 반에도 쓰는 건데 그 퀴즈 형식으로 내달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뭐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대통령 아니지만 이거 왜 일부러 하라고 한 게 이때 그때 네, 탄핵 시점이었어가지고, 그냥 최신 정보가 이제 반영이 되는가에 대해서 했을 때, 이제 요렇게 이제 나왔거든요. 이제 이게 4월 9일 날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왜 했냐면, 이제 이거는 자신이 제작한 챗봇이나 AI로 이제 커스터마이징한 그거를 좀 보여드리면 되는데, 저는 이제 요 형식에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실제로 할 때는 요거를 해가지고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를 좀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흐름을 하면서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가정에서 AI 활용 학습을 하게 루틴을 좀 예시를 이렇게 드리면은 제가 올해는 항상 할 수 없죠. 부모님들도 이제 삶이 있고 바쁘시니까. 근데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그래도 봐주시면 좋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근데 아이랑 같이 있으면서 학교에서 오늘 공부한 개념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키워드 중심으로 요약해달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같이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아이한테 설명해보라고 한 다음에, 아이가 설명하라고 하기 전에 이제 아이가 이해가 안 됐으면 예시로 배우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예시로 설명을 받거나 아니면은 좀 수준을 낮춰 설명을 듣거나 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오늘 한 거를 집에서 한번 복습을 같이 해봐요, 부모님이랑. 그런 다음에 AI가 한 설명을 부모님한테 한번 설명을 해줄 수,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 볼래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항상 부모님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만 그냥 오늘 같이 공부한 거를 좀, 복습하는 개념? 네, 이런 식으로 해보고 만약에 추가 질문이 있으면 그거는 부모님이 직접 대답해 주셔도 되고 모르면 우리 같이 한번 어떻게 물어볼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같이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질문 만들기 활동을 뭐 주 1회로 해놨는데 그리고 이거를 그동안 질문한 거를 모아가지고 질문 노트에 적게 한 다음에 이제 같이 부모님이 이제 뭐 아빠랑 같이 봐도 되고 많은 온 가족이 같이 봐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한 2, 30분 정도 하게 하는데요. 프롬프트 예시는 제가 이렇게 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갔을 때는 제가 쓴 아까 그 챗봇에 대한 프롬프트를 아예 복사를 해가지고 전 프린트로 해서 드렸어요. 왜냐면은 그를 그대로 그냥 활용을 하시라고. 그리고 추가로 프롬프트를 내가 원하는 프롬프트가 있는데 말 못하겠다 하시면은 그것도 키워드 넣어서 생성형 AI한테 한 문장으로 말해줘라고 하고 그거를 그냥 활용하시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어른들이 키워드 넣으면 그냥 잘해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바로 정답 알려주지 말고 그리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힌트 2개, 3개만 잘라. 그리고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에는 질문을 먼저 달라.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좋은 프롬프트는 이런 거라고 했고 그리고 프롬프트 변형은 초등학생이 생각할 수 있는 방식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이 생각할 수 있는 방식 그리고 단계별로 알려달라. 그래서 이걸 할 때 또 강조하는 게 사고 유도자로서 활용을 하셔라.
그냥 정답만 띡 알려주는 거는 답지 보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 사고의 확장이 안 돼요. 사고의 확장이. 여기 보시면은 네, 살구혁명이다라고 제가 뭐 앞에 뭐 하고 나서 여기 힌트 준다고 왜 나왔는지 지금 물어보죠. 이런 것들을 해서 제가 그럼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이 4월 19일 날에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들고 일하는 게 아닌가 하면은 얘가 다시 재요약을 해주죠. 그리고 그러면 한 번 일어났을까, 두 번 그러니까 또 일어나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그 뒤에 사건까지 해서 이제 시계열이 연결되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회과 학습을 하게 저희 반 애들이 너무 이거 역사를 어려워해가지고 저기 할 수 있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매직아이 그거는요, 그거 만드는데 10분이 안 걸려요. 그리고 능숙하면 5분 안에 그냥 그 과목에 맞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학부모 연수에서 아까 실제로 만드는 거를 보여드리는 건데, 근데 강사분들이 이제 뭐 저기 뭐 요새 저기 툴이 많잖아요. 자신이 좀 생각했을 때 좀 능숙한 툴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부모와 함께하는 AI 학습 예시에서 이제 아까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수업에서 어떤 과목이 제일 재미있었냐 아니면 어떤 게 제일 재미있었냐 물어보고 그 다음에 애가 뭐뭐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오늘 AI랑 같이 이제 좀 심화적으로 학습을 해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AI 설명 보고 부모가 다시 말해주는 거죠. 이렇게 설명했는데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뭐냐면은 아이의 경험은 한정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경험은 자신의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게 기억에 오래 남으려면은 가족과 함께 경험한 사건에서 찾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아니면은 그 경험을 없으면은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할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저번에 저기 박물관 갔는데 아니면은 그 길거리 가다가 뭐 사람들이 저기 뭐 들고 뭐 주장하는 거 봤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거랑 뭐 관련이 있을까 하면서 이제 부모가 직접 자신의 그러니까 아이와 그 경험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이렇게 해주는 이 과정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애들 독서도 많이 하니까 책 읽고 나서 이제 가상적인 상황을 그 부모가 입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등장인물과의 대화 같은 것도 저는 한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그 사람의 뭐 철학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더 알고 싶을 때 뭐 궁금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읽었을 때 그 인물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면은 뭐 이랬을 것이다 하면서 좀 하는 것도 좀 예시를 들어봤고요. 이거는 앞에 거는 선생님들이 편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꼭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저는 30분 이상 넘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저는 도구 중 하나고 우리가 저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도 피로도가 있을 거고 저도 AI 이제 선도교사나 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지만 저희 반에서 패드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작년에 이제 좀 느낀 바가 많아서 꼭 필요할 때만 쓰고 이 학습에 도움이 정말로 이게 효과성이 있는가 아니면 대체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제 뭐 좀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가정에서도 이거는 그냥 여러 학습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시간 30분 이내에서 좀 활용을 해주셔라. 피곤하지 않게.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목적이 없다면 활용을 하지 말라 그래요. 네. 굳이 물어볼 거 없는데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개념 확인이나 뭐 예시 찾기 필요하시면은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GPT를 주로 활용을 많이 하실 텐데 어쨌든 GPT 설정에 갔을 때 내 정보를 그 저장하는 게 있잖아요. 그 활용하는 거 동의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같이 확인을 하시면서 그거 취소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무료 버전으로 로그인 안 하고 그렇게 같이 일회용으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유료 버전 쓰시거나 아니면 계정 로그인해서 이제 우리 아이가 한 거 좀 이렇게 남겨두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절대로 개인정보를 이거는 입력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가상의 이름을 넣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하시고 이런 것들 하면서 디지털 윤리 교육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도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네, 왜냐면 우리가 공짜로 사용하는 거는 저기 정보를 주기 때문이니까요. 네, 저는 이거 단계별로 실습을 또 합니다. 이제 그 아까 앞에 걸로도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강의는 이제 1시간 반일 수도 있고 2시간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단계별로 실습을 같이 해보거든요. 그래서 개념 묻기, 실생활 예시 요청, 다양한 관점 묻기, 해결책
요청 이렇게 이해제문 질문 만들기로 이제 학부모님들도 좀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 기후변화로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기후변화로 하진 않고 예를 들어서 그때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좀 이제 학부모님들이 좋아할 이슈나 아니면은 그 학교급에 맞는 이슈 그런 것들로 좀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좀 해보시는 걸로 직접 좀 점검하시면서 같이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요까지 들었을 때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겠죠.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계속 강조하는 거는 정답의 시대지만 네, 저기 단순히 답을 주는 기계라고 생각하는 건 되게 착각이죠. 네, 인간이라는 게 우리가 형식이 바뀐다 하더라도 인간 본연의 그 머리가 만약에 먼저 네, 인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능력이면은 도구가 아무리 좋아도 활용을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더 중요한 거는 인간이 AI한테 맡겨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고급 사고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한테 키울 거는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는 힘. 네, 여기에는 비판적 사고력도 있고, 온갖 게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스스로 질문하는 힘, 탐구하는 힘. 이거는 뭐 역량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단어를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 도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 도구를 활용하는 게 역설적이긴 한데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정답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예전보다 강조할 건 없는 거죠. 어차피 정답은 찾을 테니까. 그래서 이 정답을 가는 그 과정, 진짜 우리가 그 평가에서도 뭐 가정중심 평가 하는데 그 가정중심 평가가 결국은 우리가 그거잖아요. 피드백을 통해서 아이가 이렇게 따다닥 가서 그 지점까지 중간중간에 성향도 확인하지만 결국 올바로 가기 위한 게 평가의 성격이 크잖아요. 얘를 줄 세우기보다는. 근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각을 이끌 질문을 건네는 게 요새의 그런 방향이다. 네, 그리고 이게 AI 시대에 학부모가 대비할 수 있는 아이들의 진짜 배움을 만드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좀 정리를 하고요. 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살아갈 시대, 저는 여기서 좀 충격을 주고 사실 끝내요, 일부러. 생각을 좀 하시라고요. 뭐냐면, 이거는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하기 전에 설명을 좀 드리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일부러 실시간으로 AI와 대답하는 거를 보여주는 이유는요. 그 AI가 첫 번째 카메라로 보죠. 그러면은 시각적인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말을 하면은 얘는 어쨌든 휴대폰을 통해서 청각적인 거를 해서 정보를 수집을 했잖아요. 맞죠? 그리고 얘가 음성을 통해서 이제 입력된 거를 출력을 했어요. 그럼 말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미 어, 얘는 바디 프레임, 그러니까 몸만 없을 뿐이죠. 네, 몸만 없을 뿐이고 이미 뇌라는 거는 혼자서 계속 수많은 데이터를 처음에는 인터넷에 있는 텍스트만 크롤링하고 영상만 봤겠지만 정말 실시간으로 세상의 것을 수집하고 있잖아요. 그죠? 역으로 보면 얘는 방금 내가 했는데 제가 말하는 걸 수집을 한 거고요. 인간이 말하는 거를 어떤 질문을 하는지. 그리고 제가 궁금해하는 거를 시각적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한 거죠. 그게 AI의 진화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저는 휴머노이드까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휴머노이드 이제 중국 사례도 이야기하고 이제 미국 사례를 좀 보여드리는데 이거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See, I can see everyone.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John. Nice to meet you. I wanted It to is ask, very nice to meet you, John. what is your face made of? Your skin. You would like to know. 이거 안 What is Aura's face made of? John, are you trying to build your very own aura? Yes. I understand. My face is crafted from a specialized material designed to mimic human skin. Are you capable of crying? I am not capable of crying, as that consists of water, and that is very dangerous for me. How about making a very angry face? An angry face. Let's see if I can try an angry face. 사실 지금 이제 기술은 이게 지난 이제 CES에서 이제 있었던 거니까요.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배터리 문제랑 비용적인 문제, 비용은 2천만 원까지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배터리 문제가 큰데
어쨌든 기술력이 1년 전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무슨 소리냐고 너무 미래 이야기 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우리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뇌라는 거는 거의 완성이 된 거고 이제 이 운동 능력이 있는 거 이제 그런 이제 로봇이 이제 중국에서는 양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2천만 원까지 내려왔고 이제 미국에서는 좀 더 정밀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아이가 10년 뒤에 살아갈 시대에 안 돌아다니겠어요? 돌아다니겠죠. 네. 사람보다 지금 비싸서 사실 이제 경제성이 없어서 아니면은 뭐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서 사실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서 못 나오는 게 큰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AI가 실제로 몸을 갖고 움직이는 세상이죠. 근데 전 이제 최근에 충격받은 게 얘들이 거짓말하는 것도 이제 숨긴다고 해가지고 그 사고 흐름도 못 보게 거짓말하는 거를 보고 되게 무섭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든 간에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기술의 발전을 내가 멈추게 할 수 있는 힘은 없잖아요. 교사든 학부모든 학생이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미래 기술을 바꿀 수는 없지만요. 이 기술이 왔을 때 적어도 내 아이만은 어떻게 쓰게 될지 아니면 우리 반 아이만은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준비시킬 수는 있죠. 내가 교사로서 아니면 학부모로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거 아무리 눈 가리고 가려도 그리고 우리 아이가 노출 안 되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 품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정답을 아는 아이가 아닌 질문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 그게 전 AI 교육의 핵심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가 이 기술에 대한 맹심보다는 아이의 생각을 먼저 믿어줘서 그 호기심에서 시작해서 질문 그리고 고등사고로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이제 좀